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 갈등을 조사한 게 나왔습니다. 작년인데요. 19세에서 75세 이하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것은 연합뉴스를 참고했습니다. 기타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 영역은 어디냐 물어봤더니 진보와 보수다. 92%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다음은 노사 갈등,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이라고 4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조사했을 때 대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갈등이나 무슨 노사 갈등, 때로는 빈부 갈등, 세대 갈등,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 정치적인 견해에 대한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58%가 아니다. 하기 싫다. 남자보다 여자가, 청년보다는 장년과 노년이, 제 방송을 노년이 많이 듣는데 나이 많을수록 그런 성향이 훨씬 강했다는 겁니다. 이거 조선시대의 당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당쟁은 자자손손 대를 물렸습니다. 이념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거나 바꾸면은 또 바꿨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성향을 유지하다 보니까 당쟁과 사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정열입이 얽혀있는 여기 전주와 또 관련이 있죠. 제가 고향이 진안인데 또 진안에서 죽었죠. 죽도. 그 정열입의 기축옥사 같은 데서는 몇천 명이, 조선시대 인구 몇백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 선비들이 몇천 명 죽었다고 하는 그 사화나 당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대립이 심했는데 요즘 사화시대, 당쟁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갈등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회 갈등의 원인을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러다 하는 사람이 25%, 아니다, 계층 이동이 거의 힘들기 때문이다 하는 사람이 23%, 거의 비슷하죠. 자, 미래가 불확실하다, 계층 이동이 단절됐다. 그 다음은 지도층의 도덕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17%. 기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변화, 또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는 이런 인간성, 불안을 싫어하는 인간성, 그 다음에 위에 있다고 하는 이 윗머리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보태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종교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종교를 믿듯이 정치인을 믿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동정녀가 나왔다. 자, 석가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얘기를 했다. 자, 공자도 성인인데 초자연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초인간적이잖아요.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자,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으니까, 과학은 뭡니까? 반복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고, 검증해도 계속해서 어디서 누가 검증해도 시공을 초월해서 동서고금의 결과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낙하, 만유인력 법칙, 이런 것은 과학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논리와 과학이 통하지 않으니까 종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 범죄인이야? 저 사람 문제가 있어? 그래도 믿습니다 나는 하고 신앙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아요. 유튜버가 그것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죠. 유튜브 알고리즘은 더욱더 그런 정치적 편향성을 굳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어때요? 선명성, 선정성, 선두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공화국,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를 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처럼.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갈등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정치 갈등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는 국민 수준이죠. 그런데 정치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뭐 이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뭐 기본소득 준다니까, 저 사람이 뭐 다리 놔준다니까, 지역에 따라서 우리 지역 사니까. 영남 호남, 저 호남 살지만 이 갈등 심했죠. 그런데 지금 야당은 또 호남에 뭐 중심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표는 지금 유력한 사람이 경북 안동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인연, 혈연, 지연 얼마나 그 학연 같은 거 중시합니까? 그리고 맹신하죠. 그러니까 기존 이념을 고수하면서 운동권들은 어때요? 그 마르크스가 틀렸다는 것은 다 입증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마르크스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권 때 배운 그 이념을 내려놓으면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60세, 70대 됐는데도. 그래서 저 지금 뭐 야당에 보면 정누구, 최누구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도 어때요? 이 정치인들은 선민의식 가지고 여기 때 배지를 달고 있죠. 국회의원 배지. 국회의원 배지 다른 나라가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뿐이라고든가? 하여간 웃기는 나라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덜 웃기는데 우리나라는 더욱더 웃기죠. 그걸 달고서 벼슬처럼 생각하니까요. 그게 마치 선민, 백성들이 날 뽑아줬으니까 나는 하늘에서 점지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우월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교사했고 참 교사 자격증 가지고 어찌 보면 교단에 서가지고 조금 우월의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참 어린 마음에 병아리 교사 때 그래서 뭐 잘못도 하고 그랬던 것이 반성이 되는데, 교사나 성직자, 자 교사 중에서 장로나 집사나 이렇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시민활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 종교적 간부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쭐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잖아요. 저도 하고 나면서 종교적 교사들, 종교적 간부, 이 사람들 뭐 사교육에 대해서 어쩐다 저쩐다 웃기는 이야기죠. 다 뒷구멍으로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다릅니다.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그런 도덕적 우월성을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국민이 뽑아주면 그냥 만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만업이 없어지는 줄 알고 자신을 국가나 국민보다도 더 우월시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국가나 국민을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 뽑힌 지 얼마 됩니까? 그런데 미래 비전을 위해서, 미래 산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뭐 일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안 봤어요.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그 친구들한테 뭐 기대도 안 하지만 들리는 얘기 보면 그냥 이 더운 여름에 열기를 올리는, 자 우리나라 기온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할 이 얘기, 뭐 정부라고 칭찬 들을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참 어려워요. 이 친구들 하는 일 보면은. 그런데도 자기들이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정치인을 신상필벌해가지고 국민이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신상필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런 그 빗나가는 행동을 하면서도 반성을 않고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인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렇게 봅니까? 일반인도 그렇게 평가합니까? 평가하지 않는데 정치인을 욕하면서도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부자를 욕하면서도 부자가 되려고 하죠. 부자 이건희가 뭐라고 평가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은 1류요, 행정은 3류요, 정치는 4류라 그랬던가요? 그 어려운 기업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는 정치는 꼴찌라 이 말이에요. 기업이 1등이고 행정가는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정치가들 못 봐준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한 얘기입니까? 불각은 불가원,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라. 이병철이 사업하면서 부정축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승만 때도 힘들었고,
박정희 때도 힘들었고, 걸핏하면 기업인들, 부자들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그 정치가들의 뭐랄까 의식을 따라서 지금도 또 그 정경유착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에다 비하면은 이건희가 평가했듯이 기업인들은 천사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사업 보고 간 사람들, 정치인들 뭐 몇 명 국가 위한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하죠. 그러긴 하지만 대다수가 어찌 보면 기업인들에 비해서는, 물론 기업가들 중에도 사자들은 친구들이 많고, 제가 요새 투자하면서 보니까 문제 있는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는, 정치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경제 수준처럼 10등 안에 듭니까? 세계적으로?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경제 때문에 정치인들도 밖에 나가서 폼잡고, 대통령도 밖에 나가서 대접받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줄을 몰라요. 그러니 기업인이 재미가 없어서 사업할 마음이 안 나는 거죠. 이건희가 오죽하면 이 무건 수행하는 사람이, 그 입 무거운 사람이, 그 고독한 황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일부 야당의 이 수준 이하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이 수준 이하들을 보면, 그 언행을 보면 어디 가서 밥도 빌어먹기 힘들 친구들인데 국민이 뽑아줬다고 우쭐하니 자기들이 선민을 써가지고 천사처럼 생각하니 참 웃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우리나라 사기 방지법 같은 거 안 만듭니까? 전세 사기 같은 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노랑 봉투, 뭐 파랑 봉투, 빨간 봉투가 있어요. 권도행 왜 우리나라에 올라갑니까? 그 코란, 그 루나, 코인 이런 걸로 사기 혐의를 받는. 미국에 가면 100년에 몇 조 받을 것이 거의 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영리하게 있고 유학도 해본 친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라고 길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기공화국이 된 데는 그 사법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법이 그렇게 최고형이 뭐 사기 최고형이 12년인가? 10년 안팎 그렇게밖에 안 돼 있는 미국은 이렇게 분리해서 평가하면서 100년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누군가는 뭐 몇백 년인가도 받고 그랬잖아요. 정치인들이 아마 사자가 늘어서 그런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미래나 어찌 보면 그 서민들이 요즘에도 보면 TMF 사건 같은 데도 팀원하고 그 UMF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정치를 이렇게 사기를 해도 사기성이 농후한, 피눈물 나는 이 고객의 돈을 사기쳐도 여기저기서 사기치는 사람이 언제나 이익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사법 체계를, 입법을, 국회의원을 만들고 사법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쪽에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전세 사기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이번에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대립하죠. 사실은 이거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파와 우파는 우열 경쟁이 끝난 셈입니다. 물론 뭐 아직도 진행하고 계속 상충하지 말고 상극하지 말고 상생해야 되지만, 사실은 중간 평가는 끝난 겁니다. 민주주의가 이긴 거죠. 자본주의가 이긴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운동권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그 좌우 대립은 뭐 어마어마하죠. 일제시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제가 문화관 사람이죠. 그러니까 카프라고 해서 한국 뭐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연맹 해가지고 카프, KAPF, 이런 그 집단이 똘똘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해방 막 됐을 때도 좌우 이념이 극심했죠. 그때 어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왜? 좋잖아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온다.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 보편복지로 베푼다. 얼마나,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부자들한테 뺐다시피 해가지고 형벌적 그 세금을 걷어다가. 그러니 기업인은 뭔 그 죄인이에요. 무슨 신바람으로 기업을 하겠어요. 같이 살려야 돼. 기업인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어찌 보면 타켓 복지를 해가지고 그나마 의존적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걸러내고 이런 장치를 해야 되는데, 퍼주는 것은, 그러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월급 이번에 보니까 뭐 이준석 922만 원인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좀 반절 깎고, 보좌관들이 9명이든가 그것부터 반절. 저 유럽 같은 데 이야기할 때 북유럽이 그런 식으로잖아요. 북유럽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 보좌관 많이 두고 월급 많이 받고 배지 달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북유럽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은 무시해요?
정치가 현실부터 북유럽 정치인들 좀 닮아야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정치인들을 미워하는데, 그들이 이 정치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일부 유튜버들 자갈밭에 빈깡통 굴러가듯이 이야기하는 이거 진 누구든가 뭐 이런 친구들 하며, 또 수염 덥스름한 그 친구 누구예요? 뭐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이런 친구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을 교주처럼 따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된 거죠. 아무튼 정치도 성과의 예술이에요. 성과를 내야 돼요. 국회의원 뭐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만 놓고 보면 12명 중에 그래도 역시 우파가 훨씬 우월하잖아요. 이승만과 박정희 기틀 잡은 거죠, 우리나라. 솔직하게 해야 되죠. 물론 과실도 있죠, 둘 다. 좌파에서는 뭐 김대중 정도, 거기다 또 문제는 물론 있죠. 그 나머지 뭘 했습니까? 문재인이 한 게 뭐예요?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요. 이재명 같으면 4대 강이라도 해서 치수라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살리려고 노력이라도 했죠. 문재인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빚더미에만 올렸죠.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사실은. 좌파가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경제를 말아먹는다는 욕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커녕 퍼주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하는 게 어렵지. 이번에도 보면 윤석열도 뭐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 의사 증언시키는 거 이런 거 문제는 많지만 어찌됐든 그걸 증언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재인은 그런 거 하려고 했어요? 문재인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대의 큰 것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윤석열 스타일도 필요한 거예요. 의사들 할 말 많고 여러 측면이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방식에 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방향이 이번에 원전 수주한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어땠습니까? 그 원전 없애려고 난리였잖아요. 그나마 무슨 영화를 보고 그랬다나 50년 키운 원전 사업을 5년도 안 돼가지고 말아먹는 건 간다는 거예요. 문재인 뭐 해봤어야 되죠. 구멍가게라도 뭘 해봤어야 되죠. 뭐 변호사 했다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권, 그게 인권인가. 변호사 치고 인권 변호사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로 정치가 갈려가지고 갈등하는 건 안 좋죠. 남의 말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한쪽에만 편향된 이야기만 듣지는 않아야 되지만 아무튼 참 정치인들이 그런 편향을 조장해가지고 너무 어찌 보면 요즘 무슨 딸 문화라든가 무슨 빠 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치가 더욱더 극심한 대립 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도 이거 오래전부터 조사해 왔는데 계속해서 어찌 보면 갈등이 심해지는 그래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남도 어떤 의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져야 되죠. 맹신할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오는 사회갈등 실태조사를 보고서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 다 정치적 견해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다 교육 전문가요. 정치 평론가니까요. 감사합니다.